손톱이 나아 보여요. 근데 토트넘이 손톱을 절대 할 수 없는 이유? 로빈요. 자, 말리언 호빙요의 토트넘 경기를 통해 듣는 재미있는 축구 이야기. 오늘 토트넘 대 아스날. 토트넘도 토트넘이지만 아스날 미드필더 라인 이거 될까? 토트넘 해볼만 하겠는데? 외대고로 라이스 빠지고 이거 공이 돌아갈까? 물론 토트넘 미들에 벤탄쿠르, 메디슨, 셉스키 나온 입장에서 할 걱정은 아닐 수도 있지만 조르지뉴, 트로사르로 공격 전개? 한번 그래도 오늘 토트넘 입장에서는 해볼만 한 경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전반 18분 손흥민의 시그니처 턴. 안으로 뒤로 백으로 갈 것처럼 하다가 바로 돌아서 사이드로 가는 거, 이거 나올 때까지 좋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놓으면, 초반에 해놓으면 다음부터는 벤 화이트가 쉽게 못 붙어. 그럼 손흥민이 공을 받을 때 다음부터는 조금 더 편해져. 여유 있어. 거리가 생겨서. 그럼 돌아서 좀 바로 1대1 가능하거나 고개를 들고 다음 선택이 나갈 수 있어서 좋은데, 오늘 손흥민은 이 어떤 그 심리전을 다음으로 잘 연결짓지 못했습니다. 그건 뒤에서 좀 더 설명해드리기로 하고, 전반 초반 토트넘의 오른쪽이 좀 많이 뚫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실점 위기가 좀 종종 있었는데, 포로가 요즘 시즌 첫 골도 있고 공격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좋은 모습, 나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아는데 공격에 너무 취해 있네. 윙어 아니 무슨 미드필더인 줄 아네? 수비가 이 공격에 너무 취해 있으면 당연히 수비가 소홀해져요. 난 공격을 잘하니까, 이 마인드. 수비 쪽에 상대적으로 안일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인간의 본능인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포로는 수비수야. 리마인드 한 번씩 시켜줘야 돼, 감독이. 오늘은 사실 오른쪽 뚫리고 왼쪽 뚫리고 이게 큰 대세의 지장은 없었지만, 시즌 앞으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포로 너무 막 혼자 취해서 또 막 미드필더인 마냥 너무 그러면 안 됩니다. 공격 좋은 건 좋아요. 근데 우도기도 첫 시즌처럼 안 뛰네? 그런 첫 시즌만한 간절함이 안 보이네? 벌써부터 아주 다음 주 그냥 브렌트포드전 지기만 해봐. 아주 그냥. 우도기 너도 포로 존슨 눈 돈다. 자, 35분 선수들 싸워요. 포로 굉장히 또 아파요. 거의 울어요. 근데 포로는 사실 평소에 엄살이 심한 선수라 이미 쓰러진 순간, 아파하는 순간부터 말리언 호빙요 감안하고 보긴 했어요. 느린 그림 보니까 팀버가 발바닥 쓴 것처럼 보였고, 이제 그 상황이 일어난 후 비카리오가 좀 오버했어요. 팀버도 빡쳐서 바로 그냥 비카리오 멱살 잡아요. 둘 다 경고. 솔직히 팀버 플레이에 어떤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저렇게 팀버가 먼저 볼을 이렇게 밟아서 지키려고 하는 경우에 그 후에 일부러 상대 발목까지 보내려는 그런 행동이 추가될 때가 있는데, 팀버가 거기까진 가진 않았어요. 포로 솔직히 그렇게 안 아팠을 거야. 오늘 풀경기 다 이상 없이 뛰었죠. 토트넘 입장에서는 영리한 플레이였고, 아스날 입장에서는 좀 얄미울 수 있었던 플레이였습니다. 오늘 사실 토트넘이 오늘도 보면 굳이 후방에서 패스로 풀어나가려고, 그죠? 어떻게든 뒤에서 킥 안 하고 패스 없는 선수들로 풀어나가려고 하다가 막히고 실점 위기. 또 죽어도 패스 후방에서 풀어나가려다가 막히고 실점 위기. 이게 사실 오늘 아스날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이런 거를 하려고 할 때 반더벤, 로메로 입장에서는 수비가 안 붙은 상태에서 첫 번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이 선에서 받는 선수들이 도전이 되는 건데, 이 풀어나가려는 사실 이 세부 빌드업, 후방 빌드업 전술이 미들 3명이 진짜 키핑이 되고, 역량과 어떤 탈압박이 한 명이라도 안 되면 감독 어떤 세부 전술을 떠나서 개인 역량이 안 받쳐주면 무조건 힘든 전술이에요. 엄청난 획기적인 디테일한 움직임까지 짜여있는 전술이 아니면, 이게 당연히 안에서 뛰는 건 선수들이니까. 그럼 토트넘이 이게 잘 될 때가 언제냐? 비수마, 사르, 메디슨 풀 컨디션일 때. 진짜 지난 시즌 초반 10경기, 이게 상대가 리버풀이든 아스날이든
지난 시즌에는 초반 10경기에서 막 풀어 나오고 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근데 이게 뭐 메디슨 폼 한 번 죽고 뭐 비수만 싸러 왔다 갔다 하고 막 벤탄쿠르 들어오고 막 스킵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후로는 사실 연태까지 뭐 약팀을 만나더라도 막 크게 제대로 된 적이 없어. 특히 어떤 리버풀이나 아스날 같이 전방에서 그래도 압박하고 강팀 정도 만났을 때는 사실 거기에 사이드백 우독이 포로까지 받쳐주는 날에는 와 포감독 좋은데?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의 어떤 플레이들이 보였지만 그것도 아니고 진짜 여기서 한 명이라도 빠지고 오늘같이 벤탄쿠르라도 중앙에 있는 날에는 쉽지 않아. 벤탄쿠르 오늘 그래도 그 후방 빌드업에서 관여 많이 안 하던데요. 관여를 해야 돼요. 일부러 나와서 어려운 데서 공을 받아야 다음 사람이 쉬운 데서 공을 받지, 자기가 쉬운 데서 공 받고 패스를 폭탄을 돌려버리잖아? 그럼 그 다음 사람이 어려운 데서 공을 받아요. 근데 이게 뭐 비단 벤탄쿠르만의 문제는 아니고 셉스키, 메디슨, 뭐 오늘 안 나온 비수마, 후반에 나온 사르 다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존슨? 그냥 나가! 존스는 이제 진짜 뭐 벌써 뭐 지난 시즌 긴가민가 했어. 그래도 오늘 골 넣었네. 그래도 어시 공격 포인트 뭐 10개 했네. 이제는 잡으면 기대가 안 되더라. 거의 지금 토트넘에서 최근에 있었던 걔 이름 뭐야? 브라이언 힐 스킵 차례대로 나가셨죠? 존슨도 이게 뭐 개인적인 감정은 있는 거 아니지만 같이 가시면 됩니다. 오늘 황금 같은 주말 반납하고 축구 포기하고 친구와의 약속 포기하고 90분 경기 보고 이것도 나가! 자, 그리고 홈 데뷔전을 가진 솔랑케. 열정적인 수비 가담은 높게 사나 솔직히 공격적인 영향력은 여전히 너무 아쉽고,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 히샬릭송보다는 나아요. 그건 앞으로도 쭉.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따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손톱이 나아 보여요. 근데 토트넘이 손톱을 절대 할 수 없는 이유? 솔랑케 히샬리송에 2천억 썼어. 오늘 경기는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얘기를 하자면 아스날은 아무래도 외대고를 라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앞쪽 영향력이 좀 현저히 딸려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고 딸렸고, 그래서 결국 코너킥에서 센터백이 하나 박은 걸로 승부가 갈렸고, 토트넘은 이걸 이용해서 외대고를 라이스가 없는 걸 이용해서 그래도 미들에서 점유율도 많이 가져갔고 전반 초반 패스 횟수도 더 많이 했지만 아스날 수비수들이 또 기가 막혀서 그걸 끝내 못 뚫어낸 것 같고 토트넘도 못 뚫어낼만 했고 오늘 뭔가 딱 그런 경기였어요. 감독 전술보다 중요한 게임 체인저, 양쪽에 10번이 없는 전형적인 경기랄까? 어떻게 보면 리그 중위권 경기 느낌도 나는, 그만큼 외대고로 라이스 존재감이 사실 너무나 당연하고 아스날이 강팀인 이유고, 토트넘은 외대고로 라이스 없는 아스날도 못 이기면 그냥 답이 없다. 지난 시즌 그 외대고로 라이스 있는 아스날이랑 그 토트넘 진짜 그래도 재밌는 경기, 대등한 경기 했었는데 이번 시즌은 제가 정말 괜히 기대가 안 된다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로서 좀 보여졌고, 존슨 뻥글 프리미엄 800억의 선발이면 져야지. 토트넘 져야지. 그거 이기면은 세상의 이치랑 안 맞지. 억울하죠. 그쵸? 근데 토르사르는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한 방을 노리는 번뜩임은 있는 선수지만 물론 오늘 완전 그 제일 좋아하는 위치는 아니었어요. 물론 토르사르 윙어 경기도 많이 봤고 한 방을 노리는 번뜩임은 있는 선수지만 뭐 경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어떤 기본방에 있어 사실 좀 아쉬운 느낌이 있고, 그렇다고 마르티넬리처럼 한 번의 공격에서 확 그 위협적인 느낌도 크게 안 들고, 조르진유도 아스날 캡틴을 하기엔 역시 그 어떤 실력 무게감이 조금은 떨어지는 느낌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그러면서 제가 정말 정확하게 또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살리바 가브리엘은 뭐 원래도 그렇게 좀 많이 느꼈지만 와 진짜 PL 정상급 수비수다. 진짜 괜히 아스날이 진짜 2위하고 강팀 되는 데 있어서 외대고로 라이스도 정말 큰 역할을 했지만 와 살리바 가브리엘은 어떻게 이런 선수로 거듭나고 발전했을까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오늘 손흥민은 뭐 이제 풀경기 2경기를 뛰고 와서 체력도 체력이겠지만 좀 더 이제 바라는 게 있다면 조금 더 돌파를 좀 시도를 더 해야 되고, 돌파 0회였죠. 사이드 윙어인데 돌파가 아니더라도 좀 안으로 파고 들어와서 변수를 만드는 플레이를 좀 더 해야 하고, 그 사이드에서만 공을 받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공 받아서 뭔가 조금 더 그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막 위험 지역에서 파울도 좀 얻어내면서 뭔가 그 변수들을 만드는 플레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전혀. 요즘 자주 나오는 장면들인데 사이드에 벌려 있어서 공이 와. 백패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사실 와 책임감이 없는 플레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앞에 솔랑케랑 존슨을 생각하면은 기대가 있는 손흥민이 뭔가 지금보단 좀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 결국 이런 것들이 시도인데 지난 시즌부터 이런 손흥민의 시도가 점점점 줄어든 이유는 무시할 수 없는 나이가 있어요. 맞아, 나이도 있어요. 이게 모았다가 정말 한 번의 상황에서 제대로 하려고 하는 그 손흥민의 입장도 정말 많이 이해가 갑니다. 오늘 사실 그 피치 위에 22명 중 손흥민이 나이가 제일 많죠. 하지만 그래도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앞으로도 많이 언급하겠지만 손흥민 경기 내용은 오늘 같을 가능성이 앞으로도 충분히 있어요. 근데 정말 그 90분 중 한 번의 찬스에서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피니싱을, 이게 손흥민한테 엄청난 메리트고 손흥민을 가진 팀에게 엄청난 메리트인데 그런 찬스가 손흥민한테 90분 중 한 번이라도 오냐 안 오냐 싸움이에요. 사실 이런 찬스가 손흥민한테 많이 오려면 손톱이 나아요. 내려와서 받아주고 최전방에 있거나 약간 1.5선에 있거나 이랬을 때 어떤 그 손흥민한테 한 번의 찬스를 바랄 수 있는데 지금 설사가상으로 토트넘 톱에다가 2천억 썼고 그렇다고 손흥민을 지금 손톱으로 매번 내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냥 지금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손흥민이 손톱으로 왔을 때 진짜 막 잘 받쳐줄 만한 선수가 있냐? 폼 떨어진 메디슨? 그런 거마저도 기대하기 힘들 것 같아서 사실 더 암울한 상황이 맞습니다. 뭐 사실 우리 포 감독님을 진짜 이제 맨날 똑같은 전술이라고 비판하는 말들도 많이 있지만 저도 진짜 일정 부분 인정하고, 근데 토트넘 선수들도 좀 너무했다 생각해요. 오늘 결국 외대고로 라이스 빠지니까 아스날 입장에서, 아스날 팬분들은 어떻게 이 경기를 봤을지 모르겠지만 감독 전술보다 중요한 미들, 결국 이게 안 되면 뭐 솔랑케 1,000억이고 존슨 800억이고 히샬리송 900억이고 얘네도 너무 했지만 이래나 저래나 암울한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오늘 황금 같은 주말, 황금 같은 연휴에 시간 투자해서 이런 경기를 봤다. 그죠 우리들? 이번 주 토요일 브렌트포드전 아주 그냥 지기만 해봐. 존슨, 우도기, 포로, 솔랑케, 비수마 오늘 안 나왔냐? 메디슨, 셉스키, 시즌 첫 빠따로 그냥 아주 지기만 해봐. 흥민이 형 제발 이번 주 토요일에는 한 골 부탁해요. 빠따 할 땐 그래도 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